안녕하십니까. 탐사계획 돌직구입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이들 공약 사업에는 지금 거액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현재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나 검토 없이 단체장들이나 또 측근들의 반짝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들 사업에 구민과 시민의 세금인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자, 탐사계획 돌직구 오늘은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이 사업들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사업들이 그런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 김진규 전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개 공약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추진하던 공약 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은 공약은 일단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필요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김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대부분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투입됐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공약 사업은 혈세가 투입된 이상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하지도 못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사업이 공업탑 스카이워크 시민광장 조성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업탑 스카이워크와 시민광장은 당초 별도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350억이나 되는 예산 과다 투입에 따른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두 가지 공약을 하나로 합쳤는데 그 이후에 반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수동욱 전 남구청장 때 시작된 세창냉동 리모델링 사업은 김진규 전 청장으로 이어지면서 벌써 6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5년여 동안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단체가 시민감사를 청구해놓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국내 유일의 고래잡이 전진기지로 고래 관광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매년 고래축제가 열리고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고래를 직접 볼 수도 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곳 장생포에서 1963년 울산공업센터 특정공업지구 기공식이 열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는데요.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2016년 8월 장생포 외곽에 있던 한 폐공장을 구청 예산을 들여 매입합니다. 해당 건물은 문을 닫은 이후 무려 8년이나 비어있던 냉동창고. 2300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진 지상 6층짜리 건물로 1973년 문을 열 당시에는 양고기를 가공하던 남양냉동이란 회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3년에 명태와 보거, 킹크랩을 가공하는 세창냉동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매입 비용은 25억 원. 추경을 통해 편성한 긴급 예산을 썼습니다. 남구청이 8년간 방치돼 녹슬어가던 세창냉동 건물을 왜 급하게 매입했을까? 민선 6기 남구청장에 당선된 서동욱 전 청장은 8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던 세창냉동 건물을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울산공업센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념해 이 건물에 기념관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개방한다는 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입 당시 구의회를 중심으로 노후 건물 안전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매입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매입을 했다는 거죠. 당초에는 그죠? 당초에는. 예. 그리고 이것도 본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남구청이 이 건물을 매입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 내부 콘크리트를 깎아내고 외관을 고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 어렵게 광급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워낙 오래된 창고 건물이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데요. 건물이 이제 옛날에 일반 상가나 이런 거 했으면 내부도 깨끗하고 했을 건데 네. 이거는 창고였다니까. 네. 엉망이었고 그거 저희들 철거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네. 엄청난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공사기가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은 건물을 매입한 탓에 4년 동안 3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사업 목적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에서 장생포 예술창작소로, 현재는 문화관광체험시설인 A팩토리 조성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남구청에서 협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중재하고 네. 뭐 네. 외부에서 초빙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시합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올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남구는 지난해 11월 A팩토리 기본 실시 설계 변경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올해 초 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업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3차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조성 공사비도 2016년 93억 원에서 2019년 101억 원으로 8억 원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 심사를 받고 예산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원래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급하게 신설했던 이유가 8년 동안 세창냉동이 안 팔리고 있을 때 땅값이 올라갈까봐 그걸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다 해도 건물이 계속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구청이 최종 확정한 A팩토리 조성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을 남쪽과 북쪽 반으로 나누어서 1층에는 로비와 푸드코트를 넣고 2, 3층에는 얼음 테마관과 전시 갤러리, 6층엔 테마 카페와 공연장을 민자유치를 통해 입점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서동욱 청장 매입 당시 계획한 특정공업지구 기념관을 사라지고 김진규 전 청장을 거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판을 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아졌던 거죠.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의견 수렴과 1, 2차에 걸친 테스트 배드를 거쳤지만 민자유치 참여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민자 유치는 어렵다. 컨소시엄을 50대 50으로 좀 하자. 정부 예산을 좀 드리라. 예.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순수하게 전액으로 민자 유치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울산 시민연대는 건물 매입 후 4년 동안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세창냉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시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업은 멈출 수 없다는 행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구청장의 정책 사업이란 이유로 타당성과 활용 방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말뚝박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단체장은 정책 사업은 유망으로 또 한번 행정 시작한 사업들은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 그냥 계속 쭉 진행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한번 삼아보고 싶습니다. 시설이 내년 1월 완공된다 하더라도 주차 시설이 24면에 불과하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도
1.5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만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해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체장은 자기 정책적 판단을 진행했는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밖에 예산이 소모된 거 관련해가지고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진행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는 임기를 벗어나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법원에서 면죄부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책임을 볼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욱, 김진규 두 명의 구청장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과 설계 변경을 거듭한 세창냉동 리모델링 사업. 4년째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아직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비록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사업이지만 그에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18 1월 달에 그 문광구의 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국비 20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면은 그 문화재생 사업에 맞게끔 시설이 들어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광구에서 그러면 예술인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7월부터 2019 9월까지 긴 기간 동안 그냥 테스트베드 문화 다방 컨설팅 그 받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남구 지역의 대형 사업을 지휘하던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남구청을 떠났습니다. 끈질긴 사퇴 압박을 견디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남구청에 출근한 시간은 10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제 맞고 또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을 받거나 구속 중에도 자신의 공약 사업 추진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공업탑 스카이워크와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김진규 청장 당선 직후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울산의 상징인 공업탑과 시민광장 조성을 왜 울산광역시가 아닌 남구가 추진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남구가 전부 다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고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성이 없는 스카이워크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남구청장으로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어떤 사업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런 반대 여론 속에 남구청은 분리돼 있던 공업탑 스카이워크와 시민광장 조성 이 두 개의 공약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업이 지난해 8월 급조된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입니다. 공업탑에 타원형 보행로를 만드는 한편 3개의 스카이 하늘광장을 만들어 시민 화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창한 구상을 세운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약 한 40년 전에 박제된 듯하게 이 공간들이 사실은 그 교통섬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제 여기에 사실은 뭐가 있는지를 이 탑만 알지 여기에 소소하게 있는 스토리들이나 직접 가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소하는 것과 또 광장의 기능 또 이렇게 그 보행권을 확보하는 기능까지 이걸 한몫에 해결하기 위해서 한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이제 공약을 2개를 합치게 됩니다. 하지만 남구가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더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야외에 그렇게 이제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땡볕에 그게 햇볕에 그렇게 노출이 돼서 그렇게 이제 있지 않으니까 그늘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유지 비용이 더 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많이 했죠.
우리는 공업탑 스카이워크를 처음으로 제안한 울산대 한삼건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한 교수는 10년 전부터 사람 중심의 공업탑 보행권 확보를 위해 타원형 스카이워크를 제안했는데 갑자기 시민광장이 튀어나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공업탑 스카이워크 제안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요. 단체장도 그간 지금 3명 이상이 거쳐갔습니다. 그간 실현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남구청에서 스카이워크에 덧붙여가지고 광장까지 조성하려고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업탑 위에 광장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수가 있었거든요. 최근 오거리 형태의 로터리가 있는 도시는 50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타원형 스카이워크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해 사람 중심의 보행권 확보와 함께 주변 상권 부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업탑의 원주를 따라가지고 둥근 도너츠 모양으로 공중 보행로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국내에도 이제 사례가 생겼고요, 벌써. 그다음에 그 외국에는 유명한 게 상해외 부동지구에 동방명주탑 밑에 보면 여기 공업탑처럼 그 오거리가 아주 큰 대로 오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위에 걸었습니다. 공업탑 주변 상인들에게 스카이워크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공원도 옆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공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보기 좋기도 하고 약간 이동 수단이 되고 딱 봤을 때 좋은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지 너무 막 공원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동만 좀 편리하게. 네. 광장을 조성한 거는 반대고.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는데 뺑 돌아왔거든요. 여기 다리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렇죠. 최초 제안자와 시민들은 타원형 보행로 정도의 스카이워크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이는데 김진규 전 청장의 남구청은 왜 거창한 스카이 시민광장을 선택했을까? 정치 신인의 가치 있는 도전인지 아니면 무모한 과욕인지 판단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그 시민을 위한 시설은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결국 사람 중심의 어떤 시각 또 도시 논리,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낙마하면서 그동안 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공업탑 스카이워크 시민광장 사업은 중단된다고 보면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렀던 공업탑 스카이워크와 시민광장은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규 전 청장이 공직을 떠나면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추진 동력이 사라졌고 또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도시교통 건축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했을 때 공업탑은 울산의 상징이고 20m 이상의 도로 시설이기 때문에 남구가 아닌 울산광역시가 주체가 돼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남구청이 추진하던 이 공업탑 스카이워크 시민광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면 되는데 문제는 장생포 세창냉동 같아요. 이게 벌써 6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도 이 건물을 뭐로 사용할지 정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창냉동 건물은 오는 11월 말쯤 그러니까 2달 후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납니다. 서동욱 전 청장이 당초 울산공업센터 기념관을 세우기로 했지만 김진규 청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지고 수익시설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2층과 3층, 6층에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선뜻 투자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시민감사까지 청구해 놓은 상황이라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외에도 남구가 최근 건설한 공공시설 가운데 뭐 적자투성이인 곳이 많아서 재정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남구청이 지난 2017년 개장한 태화강 동굴피아가 대표적인 적자 시설인데요. 개장 당시 무료로 운영했을 때만 잠깐 사람들이 몰리다가 이후에는 이용객이 대폭 줄어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아예 문을 닫고 있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가보았습니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을 따라 강변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태화강 십리대 숲과 도심 속 남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도 되고 시민 휴식 공간인 남산 근린공원에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인공 동굴인데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동굴에서 전을 구워 막걸리를 파는 무허가 포장마차도 운영됐다고 하는데요. 이 동굴은 수동욱 남구청장 시절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17년 문화관광 체험시설로 변신합니다. 울산 남구청이 동굴의 역사성도 알리고 우리 정체성 확보를 위해 150억 원을 들여 관광체험시설로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잠시 문을 닫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동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최장 60m 길이의 동굴 4개 중 3개를 연결해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5분 정도 안으로 들어가니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스케치 체험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굴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대여해 트릭 아트 공간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곰팡이 투성입니다. 장마철을 지나면서 동굴 내 습기를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곰팡이 쓸었네.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건조시키고 바꾸고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동굴의 전체 길이는 서로 연결된 4개의 동굴을 합쳐서 180m 정도. 천천히 돌아도 20분이면 관람이 끝납니다. 태화강 동굴폐하에는 개장 직후 무료로 운영하던 2017년 7월 한 달 동안만 99,800명이 방문해 대박을 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인당 2,000원 유료로 전환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7년 17만 6천 명에서 2018년과 19년 8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지금까지 18,000명이 찾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과 4월, 9월 석 달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초라한 기록입니다. 평일날은 뭐 비슷하게 한 100여 명에서 150여 명 정도 되고요. 한 주말에는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주말에 700~800명. 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데이터를 내는 게 제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굴에 들어간 분만 통계를 낸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취재진은 태화강 동굴피하 관람객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구의원과 함께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주차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산사 옆에 동굴피하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면이 고작 55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동굴피하 매표소와 6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남산사 주차장이 동굴피하 주차장인지 남산사 절 주차장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남산사에서 동굴피하까지 가려면 어른들 저희 성인들이 걸으면 한 10여 분이 걸리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갈 경우에는 걸어봤거든요. 걸어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남산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직접 동굴피하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인도는 바로 옆 강변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고 도로변에 있는 쉼터는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좁아요, 인도가. 그리고 차들이 좀 쌩쌩 다니는 그 도로인데다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아이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동굴 안으로 들어간 관람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레보드 프로방스 지방의 빛의 동굴 채석장이나 제주도 빛의 벙커처럼 화려하진 않더라도 태화강 동굴 폐하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나 이야기거리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굴 내 쉼터 광장은 빛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수변 광장의 분수 투명 바닥으로 인해서 돋보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돋보기 효과는 장시간 빛이 비치면 내부가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동굴의 특성인 서늘한 기운은 없어지고 오히려 더워집니다. 이 때문에 태화강 동굴 폐하는 동굴 안에서 에어컨으로 냉방을 해야 합니다. 동굴 안에 보면 그 분수대 중간에 보시면 거기가 돋보기입니다. 그게 돋보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 되면 빛이 그대로 투과가 돼요. 열이 그대로 투과가 돼가지고 그 안이 동굴 안이 에어컨 틀어놓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붉은색 필름을 발랐지만 열기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동굴 폐하와 주변 시설 공사에는 모두 15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태화강 동굴 폐하 설계 변경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동굴 폐하가 있는 남산 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사업 입찰을 받은 모 업체의 최초 계약 금액은 46억 433만 원. 그런데 4번의 설계 변경 이후 공사비가 53% 증액된 6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동굴 내부 전시 관람 시설 공사도 2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 최초 금액보다 62%, 지하 연결 도로는 11%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기획 때부터 어떤 시설을 얼마나 만들지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손님은 없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화강 전망대 인근으로 좀 유원지를 좀 만들어서 동굴 폐하와 연결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청장이 바뀌면서 그런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무료 개방을 해서 관리하고 최소 인원 안전 최소 인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안에 연계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태화강 동굴 폐하는 동굴 내부보다 동굴 밖 공사에 공사비 70%가 투입되었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폭포를 만들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태화강 산책로를 지하 통로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가는 사람조차 동굴 폐하가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지금은 PR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동굴 폐하를 잘 모르더라고. 중구에서 태화 강변을 따라 걸어서 남구로 넘어왔다는 시민도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처음에 그거 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동굴 폐하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뭐 별로 돈 2,000원 주고 들어갈 만큼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처럼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태화강 동굴 폐하나 장생포 세창냉동 리모델링 사업은 대표적인 지자체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두 사업 모두 서동욱 청장 때 시작했고 당선 초부터 정당성 시비에 휘말린 김진규 전 청장을 거치면서 사업성이 나빠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외 벤치마킹만 10번을 다녀왔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그 벤치마킹을 하면 막연하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거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버려야 되고요.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공인으로서의 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소위 선심성 공약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의회 사전 감시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일 때가 많아서 감시보다는 거수기로 전락했고 감시는커녕 함께 예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그런 예산 낭비 못하도록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방임하고 방치하고 같은 정당 소속이니까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그 구정이나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굴피아는 뭐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말만 들었을 때는 다른 유명한 그 동굴들처럼 신비하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시원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 낭비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일단 시원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볼 것도 체험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찾았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피아 하나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으니 차라리 무료로 운영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심리대숲을 찾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태화강 동굴피아나 세창 냉동 개발에 모두 한 25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미리 이런 사업을 왜 미리 막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막지 못했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가요? 네,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공약 사업들은 예산 승인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막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한통 속일 때가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뭐 무작정 방치하거나 또 무작정 추진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것은 좀 하루빨리 고치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단체장들은 자신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고 또 그것이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 지어놓은 공공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드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또 현실적인 효과나 수익은 가능한지 철저한 검토 후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탐사객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